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다른 취지 한번 또 보여주시죠. 이 차은택 씨의 변호인이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최순실 씨가 저 자리에 김기춘 실장에게, 그러니까 저 자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김기춘 실장에게 연락을 취한 거는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기춘 전 비서실장은 이걸 말씀드린 것처럼 최순실 씨가 아니고 박 대통령이 만나보라고 해서 만났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최순실 씨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연락을 해서 저런 자리가 만들어진 것 아니냐, 이런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겁니다. 네. 김기춘 비서실장의 녹취를 한번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지만 그 당시에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어요.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우리 정부의 그 문화융성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고 하니 한번 접견해보고 보고해라. 내가 최순실을 알아야 그 사람을 소개하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소개할 수 없지요. 김광삼 변호사님, 하여튼 일단 김 비서실장이 최순실을 몰랐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국민들은 일단 없을 것 같고요. 일단 모르신다고 하니까. 저 상황이 뭐냐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차은택이라는 최순실 씨의 이 비선 또 하수인쯤 되는 사람이 그 세계, 이 비선 세계에 첫 발을 내디는 순간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런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런 판단이 맞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왜 비서실장 공간에 사은택을 보냈을까? 네.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예. 수 있는데, 자, 비서실장 공간 갔어요. 거기 비서실장 있죠? 또 이후에 문체부 장관할 사람이 정성근 내정자가 있어요. 네. 그 다음에 김종 차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게 이 4명이 모일 수 있는 자리에 차은택을 보냈을까? 예.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문화인성 사업과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 가지 이제까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관련된 걸 보면 최순실 씨가 문체부를 완전 장악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저 때부터 시작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정성근 내정자가 결국은 청문회에서 탈락했잖아요. 그러면 정성근 내정자까지 문체부 장관을 시키면서 문화인수사과 관련된 문체부를 완전 장악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예. 더군다나 김종 전 차관 같은 경우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이 어디를 가봐라. 그래서 가보니까 최순실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또 지금 보면은 최순실 씨가 또 차은택한테 어디를 가봐라. 그러니까 거기 비서실장이랄지 뭐 차관이랄지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앞으로 문체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문화연수 관련 사업이 어떻게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역점 사업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가장 예산이 많이 배정되기 때문에 결국 비서실장을 알지 못하고는 그런 사업에 이권 개입하고 인사 개입하는데 이걸 계속 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비서실장 자체는 인사위원장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성은 내정자도 저기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거기에 같이 비서실장과 같이 자리를 했던 차은택 씨의 스승이 문체부 장관이 되고 김상현 씨가 교문수석이 되고 그런 시나리오가 계속 이어진 걸 보면 저 때부터 어떻게 보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문체부 장악의 시나리오 자체가 저 때부터 순차적으로 이루어졌고 결과적으로 문체부를 장악하는데 성공했다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 연국장께 확인하고 싶은 것이 이 김 전 실장은 1979년이죠. 중앙정보부에서 최태민 보고를 작성한 핵심이었다면서요. 네. 이런 분이 지금 최순실을 자꾸 모른다고 하면 누가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상식적으로 판단해야 되는데요. 지금 저 장면에서도 이제 보면은 김 전 실장은 박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그 자리에 왔다. 박 대통령이 차은택 도와주라고 해서 나는 그래서 대통령 지시에 따랐다 이렇게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자리에는 장관 내정자 차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처음 보는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신이 차은택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장관 차관한테 이 사람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검찰에서 오래 계셨지만 뭐 청와대 비서관도 하고 국정원, 그러니까 예전에 중앙정보부에서 대검국장도 하셨고 정보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입니다. 국악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셨죠. 그런데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장관 차관한테 소개를 시켜주는데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소개시켜주겠습니까? 한마디라도 물어는 봤을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대통령한테 당신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다.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안 물어보겠습니까? 그러면 정보를 하는 사람이 기본이죠. 정보하지 않고 그냥 보통 일반인도 아마 그런 걸 겁니다.
어저께도 김전 실장이 한마디도 물어보지도 않은 상태, 누군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장관 내정자와 차관한테 저 사람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말했을 거라고 아무도 상상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예. 그런 점에서 보면 김전 실장이 물론 증거는 없습니다. 증거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자신의 말을 갖다 감추는 데 대해서 조금 그렇게 온당치는 않고 생각합니다. 네. 뭔가 의심이 돼요. 예. 비상식적인 얘기를 조금 더 하나만 그 근거 예. 제가 생각해보는 비상식적인 근거를 한번 더 하나 좀 네. 첨언을 해드리면은 지금 영장 말씀 주신 것처럼 당연히 있을 수 없는 동석자리예요. 근데 또 하나는 그 장소도 저는 좀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뭐 누군가 사람을 만나면 이게 뭐 그 개월 월수만 나왔으니까 그게 평일인지 뭐 휴일인지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만 예. 그렇죠. 통상적으로 저희가 사람들을 누굴 만나면은 사무실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네. 예. 오히려 이 비서실장 공간이라는 거는 청와대 경내 이보다 훨씬 더 이렇게 은밀하고 이 사적인 공간인데 거기서 장관 내정자와 차관과 처음 보는 차은택을 만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비서실장 공간이라는 건 대통령이 좀 다 쓰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안가와 마주보고 있는 것인데 금융연수원 앞쪽 지역에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려면 일반인은 그거 어디 있는지 잘 몰라요. 거기에 들어가려면 일단 그 경찰의 이 경호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그러니까 대문 앞에 도달하기 전부터 그 앞에 누가 와 있는지 누구를 만나려 하는지가 다 안에 통보가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뭐 최순실이 찾아가라고 해서 찾아갔다는 것 자체도 예. 뭐 김기춘 실장이 몰랐을 리 없고요. 그 다음에 그 공간에서 따로 만났다는 거는 그 안에서 다른 그 직원들, 그러니까 청와대 다른 직원들 내지는 다른 눈을 피해서 그렇게 네 분만 따로 할 얘기가 있었다는 거로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박정화 대변인께서 지금 청와대 대변인을 하셨던 네, 분이기 네. 때문에 정상적인 공적인 업무라면 그 대통령 비서실장 그 청와대 안에 청와대 있는 직무실- 비서실장 사무실에서 사무실이 만나야 있을 되는 거 게 아니에요. 맞는 거죠. 청와대 경호팀이라든가 인적사항 다 체크하고 그럼요. 청와대 들어가서 거기서 만나서 네, 얘기하고 네. 그리고 또 체크받고 나가고 그렇게 하면 이랬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관이라는 것, 네. 공관이라는 것은 그냥 집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비서실장이 공식적 기록도 남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정성근 내정자가 거기 있었다는 것도 조금 이상한 것이고 그러니까 김종 차관이 있었다는 것도 이상하고 네. 그러니까 만남 자체가 공간 자체부터가 이상한 거라는 말씀이죠. 다 비상식적인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우리 정홍원 전 총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뭐 대통령을 두둔하는 보도자료를 냈잖아요. 예. 근데 우리 김기춘 실장은 박정희 대통령부터 해서 박근혜 대통령까지 2대에 걸쳐서 같이 인연을 맺고 있고 네. 그다음에 역대 비서실장으로서는 가장 셌다는 소위 말하는 왕실장 역할을 해오셨는데 그렇다면 이 건에 대해서 최소한 나한테 문제가 되더라도 예. 내가 무언가의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대통령을 그래도 마지막까지 보호해야 되고 변론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다 모른다고요. 이게 저는 굉장히 비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 시점이 재밌는 게 한편으로는 공식 실세와 비공식 실세가 좀 바뀌는 시점이 이 시점이 아니냐라는 것을 저는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2014년 6월 또는 7월에 만났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접근을 주기적으로 최순실이 한 게 저는 2014년 초라고 봅니다. 네. 그 근거로는 어쨌든 수행부장이 교체되는 때가 1월 달 정도였거든요. 그 이후로 좀 더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차은택을 먼저 이때 이전에 청와대 안에서 보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 괜찮다. 그러면서 김기춘 실장한테 공식 라인을 통해서 앞으로 문화부 장관 될 사람과 차관에 소개시켜 주라고 최순실의 얘기를 그 안에서 다 같이 논의해서 각각 역할 분담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가 다시 한번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차은택 변호인의 말 한번 또 대조를 한번 하는 것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당시에 최순실 씨 관련한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보고 받은 일도 없고 알지 못합니다. 만난 일도 없습니다. 통화한 일도 없습니다. 2014년 6월인가 7월경에 김기춘 비서실장 본관에서 차은택, 김종 차관, 그 다음에 당시 정성근 문화체육부 장관 내정자를 김기춘 비서실장 본관에서 만난 사실이 있습니다. 어디를 좀 찾아가봐라 하고
들어갔더니 거기가 청와대 비서실장 공간이었고 거기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을 만났다고 합니다. 변호사님.